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협의한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임시회에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추가 기소로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년 만에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가 512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삭감 규모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고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나온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어젯밤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보다 8일 늦은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늦깎이 통과 기록입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번 예산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액수는 정부안 513조 4,500여억 원에서 약 1조 2천억 원이 감소한 512조 2,500여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2,470억 원이 증액됐고 민식이법 통과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 1,1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4+1 수정안 강행 처리에 앞서 한국당과 합의를 추진해 1조 6천억 원 순감액까지 접점을 찾았지만 끝내 한국당까지 끌어들인 수정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정부 여당은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예산안 통과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항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의장실까지 방문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날치기의 꼼수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요?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순서를 문 의장이 임의로 바꿨다며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도 긴급 입장문을 통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 민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한국당이 오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다음 주 영남권에서도 대규모 거리투쟁에 나설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산안 통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4+1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한 여당과 예산안처럼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예산안 통과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건 단연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거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각각의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절반 의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공수처법은 군소정당이 요구했던 대로 청와대의 수사 관여를 막는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4+1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임시회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쪼개기 전략을 펼쳐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허를 찔린 한국당이 결사항전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처음 재판에 넘길 당시와 너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검찰의 첫 기소가 명확한 증거 확보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월 첫 기소 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로 적었지만 2달 뒤 추가 기소 때는 2013년 6월로 바꿨습니다. 위조 방법도 구체적으로 변경했고 공범은 불상자에서 딸로, 목적 역시 서울대 제출을 위한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죄명만 같을 뿐 사실상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은 추가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데 첫 공소장 내용과 검찰 수사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이 어려워져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장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차 기소에 대한 판결과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것이 결국 이렇게 귀결됐다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 사건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는 걸 지연시키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비위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은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식당을 운영하는 일가족 중 아내가 숨지고 남편과 10대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달아나고 흉기를 든 다른 남성이 쫓아나오더니 다시 가게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가게에서 나와 행인들을 위협하고 이내 자리를 뜹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식당을 운영하는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 아내는 숨졌고 남편과 10대 아들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 남성은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남편하고 지금 관계는 아직까지 나온 거 없고요. 현재 확인 중에 있어요. 피의자는 범행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20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날이 밝으면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흉기 소동은 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화가 난 듯 달려드는 남성들과 이를 말리려는 남성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뒤이어 경찰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한 남성을 데리고 경찰차로 향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서울의 한 식당 안에서 흉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식당 주방에서 꺼내온 흉기로 다른 남성 B씨를 찌른 겁니다. 다툰 게 없다니까. 묻지 마라. 묻지 마.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나도 황당하다니까. B씨는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날은 덜 추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추운 날씨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경남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의 먼지 농도가 44 마이크로그램, 세종은 7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계속해 온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오늘 수도권에서는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일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양이 5mm 안팎으로 적어서 먼지를 씻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서부에서 빗방울 정도만 살짝 떨어지겠고요.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동부, 영서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충청과 호남, 경북 서부 내륙에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와 영서 북부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9.8도, 대전은 11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강릉 13도, 대구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지겠습니다. 단 서울의 아침에 체감추위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2년 만에 소집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선 건데요. 북한이 이달 말 협상 카드 중단을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ICBM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중에 열립니다. 미국의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은 2년 전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최근 상황 업데이트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북한의 돌출 행동이 이어지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의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하는 만큼 최근 북미 간 설전이 유엔 무대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은 겁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이달 말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망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비단 김용균 씨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조화는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동료들이 고인의 일터 앞에 섰습니다. 고인이 일하던 자리에는 국화꽃을 한 송이 얹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 사망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인 1조 근무 보장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조화 금지, 이 모든 건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 협의체 또한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만이 지켜주지 못한 아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고 위험의 외주화는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부는 하청업체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떠넘긴 대기업 4곳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7명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승강기 노동자 37명이 작업 중 숨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를 보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크리에이터, 다시 말해 유튜버나 BJ 같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의사를 4위로 밀어내고 희망 직업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1위는 어떤 직업일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포장지를 뜯고 장난감을 꺼내는 이른바 언박싱을 하는 미국의 8살 꼬마 유튜버. 새 장난감을 소개하는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만 1,900만 명입니다. 춤과 요리를 배우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유튜브를 통할 정도인데 직접 유튜버가 되기도 합니다. 애들이 하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네. 이 친구는 액괴로 슬라임. 올해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를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가 차지했습니다. 의사는 4위, 판사는 8위로 떨어졌습니다.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내가 좋아서입니다.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라는 대답이 72%로 3년 전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기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하는 거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그 잘 나가는 유튜버만 보고. 올해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모두 교사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동유럽 체코의 한 대학병원에서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사이로 사람들이 줄지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의 시민들은 경찰 차량 뒤에 몸을 숨깁니다. 체코 북서부 도시 오스트라바의 한 대학병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아침 7시쯤입니다. 총격은 외상병동의 진료 대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Byl to bezprostřední blízkosti, to jenom jako z prvních informací šlo to na hlavu a na hrudník.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 6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다친 3명 중 2명은 중상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용의자는 총격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경찰의 포위망이 접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Občany Moravskoslezského kraje, že vzhledem k tomu, že tady pachatel byl identifikován a je po smrti, tak jim žádné nebezpečí nehrozí. To pátrání bylo ukončeno a teď tedy bude probíhat vyšetřování.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해당 병원 혈액종양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4개월 만에 듣게 된 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아이를 크게 웃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국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 조지나. 깜짝 놀라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방긋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니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중증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조지나는 특수 제작된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게 된 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관역에 총을 쏘면 사격, 활을 쏘면 양궁인데요.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걸 던지는 대회가 있습니다. 관역에 뭘 던지는 걸까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1회 세계 도끼 던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엑스스로잉, 엄연한 스포츠 종목인데요. 캐나다에서 개발된 이 종목은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 모녀가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최권을 따냈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까지 된다는 이 대회. 상품 15,000달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는데요. 현재 64명의 선수 가운데 6명으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누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회색빛입니다. 지금 경남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먼지 농도 44 마이크로그램, 세종은 7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계속해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의 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일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올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5mm 안팎으로 적기 때문에 먼지를 씻어내주지 못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경기 서부에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동부, 영서에서, 낮 동안에는 충청과 호남, 경북 서부 내륙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경기와 영서 북부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요. 곳곳에서는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에서는 낮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9.8도, 부산 11.4도, 창원은 3.9도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8도, 강릉 13도, 안동 11도, 대구 14도에 그치게 됐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지겠습니다. 단 서울의 아침 체감 추위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